네, 안녕하세요. 이번 융복합 학회 학술대회 발표로 코디브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박물관 서비스 기술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해서 이 박물관 콘텐츠들의 개선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어린이 전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자 이지은입니다. 서론 및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게 온라인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온라인을 네 번째 공간으로 명시하고 온라인 박물관 또한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박물관을 넘을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공간으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서 소셜미디어나 가상투어, 가상현실화, 그리고 아트웍에 대한 AR 인터뷰 도슨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 서비스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박물관은 디지털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박물관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이것은 코디브19로 인해서 더더욱 큰 의미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디지털화된 온라인 박물관을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수원화성 AR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기 어려운 수원화성을 디지털로 복원을 시켜서 AR로 사람들에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제 온라인 박물관의 도입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 비해서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도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서는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 비해서는 전통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조금 더 콘텐츠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현장 체험 위주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디지털로서 가공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성 위주의 성향이 많다 보니 거리 및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현장 방문이 어려웠고요. 지금은 이제 교수자나 학습자, 교육 내용 등의 학습의 상호작용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코디브19 사태에 살펴보면은 온라인으로서의 교육 방식이 유일한 대안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박물관은 실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관람객에게 언제든지 전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전시 정보의 실시간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코디브19 사태를 살펴보면 온라인 박물관으로서의 개발과 개선, 그리고 다양한 다각화 방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디브19 사태로 지금 현재 코디브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었고, 이번 연구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서 부족한 체험적인 요소나 박물관 콘텐츠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온라인 박물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상호작용적인 오프라인 형태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형태의 콘텐츠들은 어떤 점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현황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론적 고찰입니다. 국내에 있었던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나 해양박물관 등 대표적인 박물관을 한 국내에 6에서 7가지 정도 꼽았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서도 4, 5가지 정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온라인 박물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60도를 기반으로 둘러볼 수 있는 360도 전시고요. 이 360도 전시를 VR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투어, 그리고 공간 선택 등이 추가적인 기능으로 따라오고 있고요. 이 360도 전시 안에서는 예술품을 직접 선택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타 추가적인 인터랙션으로는 굉장히 소수로 게임 미션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영상 자료나 이북, 그리고 아카이빙 같은 거를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전시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온라인 전시는 360도가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내 사례에서는 이조차도 없어서 실시간 영상 투어, 즉 그냥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대체를 했고요. VR 전시는 360도 전시 형태를 VR 기기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타 VR 기기만을 위한 별도의 콘텐츠는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전시 콘텐츠 내에서 체험형 프로그램 콘텐츠는, 특히 박물관은 이러한 체험형 프로그램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바꾼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60도 전시뷰의 기능은 사용자에게 신선한 체험을 줄 수 있지만 일획선 체험에 그칠 수 있고, 또한 전시 본연의 몰입이나 교육, 오락적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온라인 콘텐츠들이 과연 어떠한 체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이 콘텐츠들을 분석하여 더욱 다각화적인 콘텐츠를 제안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제가 제안할 콘텐츠들의 직접 체험과 그 간접 체험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나눠보게 됐는데요. 직접 체험은 다음과 같은 조작, 인터랙티브, 참여, 시연, 실험, 놀이, 현장 체험 전시로 다음과 같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간접 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묘형이나 영상, 특수 연출 정도가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의 콘텐츠가 과연 직접과 간접 체험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존의 존 듀이라는 교육과 사회 철학자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진행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체험적인 것을 통해 해결을 하는 과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박물관도 이러한 콘텐츠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학습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의의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시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물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물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행 사례를 통해서 연구를 했고요. 관람형과 놀이형, 학습형, 현장형, 경험형, 원리탐구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들 10군데 국립박물관을 살펴본 결과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프로그램 콘텐츠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경험형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 뒤돌아오는 것은 놀이형이었고요. 그 다음 학습형, 관람형, 현장형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리탐구형은 굉장히 특수 유형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관람형, 놀이형, 학습형, 현장형, 경험형을 직접과 간접 체험으로 분류를 해보니 학습형이 직접과 간접 체험이 가장 혼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콘텐츠였으며, 놀이형과 그리고 현장형, 경험형이 직접 체험에 가까운 유형이었고, 관람형이 간접 체험에 해당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온라인 박물관 콘텐츠들은 이러한 전시물 6가지 유형에 분류해서 어디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전시물 유형이 직접과 간접 체험에 어떠한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확인을 해본 결과 1차적으로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에 대한 강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온라인 박물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360도 관람 전시는 간접 체험에 조금 더 해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VR 전시는 이제 기술 자체가 몰입에 가깝기 때문에 간접과 직접 체험이 원래라면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VR 전시에 별도의 콘텐츠가 있는 게 아니라 360도 전시에 편승해서 들어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조금 무의미한 균형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투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인 간접 체험이었으며, 게임 콘텐츠가 가장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융합이 되어 있는 사례였지만, 이 콘텐츠는 선행 사례의 사례 조사를 해본 결과 기존에 있었던 게임 콘텐츠들은 사례가 거의 한두 개만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많이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나레이션도 간접 체험에 가까웠었고요. 그래서 기존 온라인 전시는 관람형 위주였으며 간접 체험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층 더 이제 기능적인 것들이 이제 어떠한 전시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A, 360도 관람 전시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유물 선택이나 읽어보고 둘러보는 것은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그나마 같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학습형과 관람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영상 투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 체험 그리고 학습형과 관람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게임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놀이형과 참여형으로 이루어진 가장 좋은 사례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 도슨트는 이제 간접 체험의 학습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박물관 콘텐츠는 간접적 체험적이며 관람형과 학습형을 바탕으로 제작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비해 직접적인 형태의 대표적인 유형인 경험형과 현장형 그리고 놀이형이 결합된 유형은 거의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온라인 박물관 콘텐츠에 놀이형과 경험형 콘텐츠를 혼합해서 집어넣는다면 직간접적인 혼합 체험과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효율적인 학습 효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다시 정리를 결론으로 하자면 이제 다양한 온라인 박물관 서비스와 사례와 기술 등을 분석해서 이러한 기술과 사례를 통해서 전시 유형과 체험 형태에 맞춰서 유형화하였고 온라인 전시 박물관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안드리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박물관 콘텐츠에는 놀이형과 경험형 콘텐츠를 혼합해 집어넣는다면 직간접적인 혼합 체험과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효율적인 학습 효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온라인 전시 콘텐츠에서 어떠한 형태의 콘텐츠를 도입해야 되는지 지침이 될 수 있고 향후 비대면 서비스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